일단 제가 이제 마칼라네를 가끔 이렇게 칼럼을 다루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좀 이렇게 템플릿을 좀 바꿔서 올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자막을 따로 달진 않고 그냥 칼럼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넨에게 이번 이적 시장은 정말 혹독했잖아요. 거의 지옥과 같았죠.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죠. 이제 레바민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냐. 뭐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건재하긴 하지만 이제 미넨 자리에는 뭐 맨시티나 리버풀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죠. 그래서 미넨에게 새 시즌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핵심적인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넨은 일단 최근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슈퍼컵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슈퍼컵을 우승을 했고 기분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적 시장 활동이 프리시즌 내내 비판을 받아왔고 비록 미넨이 분데스리가 우승을 지킬 전력은 충분하다고 하지만 미넨이라는 팀 위상을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죠. 미넨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팀인데 최근 몇 년간 성적을 봤을 때는 이게 미넨이야? 라는 의문점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넨은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무시알라 대체자가 필요해요. 무시알라는 클럽 월드컵에서 발목 골절을 당한 이후에 올해 안에는 다시 무대에 설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12골 2도움을 대체하는 선수를 찾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콤파니 체제에서 무시알라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확장이 되었어요. 일단 핵심적인 플레이메이커이자 미넨의 최고 드리블러 중 한 명이며 콤파니의 첫 시즌 동안 그의 위치는 점점 더 깊은 지역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부재는 경기장 한가운데 큰 공백을 남길 수밖에 없고요. 12골 2도움 이것만 봤을 때는 진짜 괜찮은 공격 포인트예요. 하지만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들 이런 것까지 따져봤을 때는 무시알라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기는 너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앞서 언급했던 슈퍼컵에서 우승한 경기에서는 무시알라의 부재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팀 단위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조직력이 정말 좋았고요. 특히 역습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났죠. 여기에 이제 그 자리를 정말 잘 대체해준 선수가 올리세예요. 올리세가 원래 오른쪽 윙어에서 지난 시즌에는 많이 뛰었잖아요. 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에 공백이 생기면서 중앙으로 이동했더니 거기서도 정말 잘해요. 근데 올리세가 무시알라에게 비교하면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전방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루이스 디아즈, 올리세, 그리고 케인 이 정도 선수가 핵심 주전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그나브리까지 이 선수들만으로는 겨울 이적 시장까지 버틸 수는 없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예선도 치러야 되고요. 나머지 컵 경기나 리그까지 모두 베스트 11을 기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콤파니의 뭔가 감독의 기량이 필요하죠. 톰 비쇼프는 올여름 호펜하임에서 주로 6번이나 8번으로 뛰던 선수지만 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뛸 수도 있고요. 고레츠카 역시 더 공격적인 위치로 재배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게헤이로를 무조건 후방에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급한 상황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시알라 없이 시즌 전반을 무난히 보내면서 위험이 막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한 챔피언스리그 조별 리그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과거 사례처럼 무시알라의 특정 능력이 없으면 미넨은 항상 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볼 순환이 지나치게 예측 가능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클럽 월드컵에서 쌓인 체력적 부담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우 미넨은 약팀을 상대로도 뚫고 나가야 해요. 무시알라는 약팀이 주로 보여주는 낮은 블록 그리고 더 내려앉은 버스를 세우는 수비 이런 팀들을 상대로 정말 뚫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무시알라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잘 보여줄 수 있을지도 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케인을 도와줄 선수가 있냐 지금 미넨에 이거를 봐야죠. 원래 미넨은 닉 볼테마데 영입을 계속해서 노려왔는데 지금은 끝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볼테마데가 지난 시즌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U21 유럽 선수권에서는 6골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넨도 이 선수를 위해서 3차례나 입찰을 했지만 슈투트가르트는 모두 거절을 했고 볼테마데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투트가르트를 설득하기에는 이제 이적 협상이 거의 끝나기도 했고 터무니없는 금액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넨은 지금 다른 옵션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첼시의 은쿵쿠가 지난주까지는 혹은 이번 주 초반까지는 후보긴 했지만 일단 이 선수도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고요. 케인을 대체할 만한 과거에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것만큼 기량을 회복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붙기도
하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은쿤쿠는 지금 다른 팀 이적이 더 확실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케인을 대체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매물도 정확하게 없는 상황이고 공격형 미드필더 무시할라 대체해줄 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인이 지금 혹사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케인이 다행히 그렇게 부상이 많은 선수는 아니죠. 일단 2023년 뮌헨에 합류한 이후 리그 68경기 중에 63경기에 출전했고 그중 한 경기는 부상이 아니라 징계로 나갔기 때문에 부상으로 빠진 기간은 정말 적어요. 경기 수도 정말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뮌헨은 항상 케인 말고 다른 공격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나눠서 분담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케인이 득점을 많이 해주는 것도 팩트긴 하지만 부담감이 낮았던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난 시즌 올리세는 리그에서만 27개의 공격 포인트 12골 15도움을 기록했으며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네 역시 16개 공격 포인트 11골 5도움을 기록했고요. 과거에 더 강력했던 시절에도 벤치에서 생산력을 보탤 수 있는 자원들이 꽤 있었어요. 레반토프스키가 뛸 당시에도 추포모팅 같은 선수들이 리그 10골을 넣는 정말 좋은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약을 했고요. 만주키치가 최전방을 이끌었고 마리오 괴체도 있었고요. 클라우디오 피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뮌헨이라는 팀을 봤을 때는 항상 베스트 11도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지만 그 선수들이 부상이나 아니면 살짝 부진을 했을 때 혹은 로테이션이 필요했을 때 항상 그 자리를 잘 대체해 주던 선수들이 많았지만 지금 뮌헨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케인은 케인이죠. 항상 그리고 반드시 골을 넣을 것이고 시즌 끝에는 득점왕을 차지할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근데 케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32살이고 첫 두 시즌 동안도 사소한 문제나 피로가 중요한 순간에 경기력을 악화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로테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밀러까지 밴쿠버로 떠났고 마티스텔은 토트넘으로 갔고 사네는 앞서 언급했듯이 갈라타사라이로 합류를 했죠. 거기다가 가장 최근에는 코만까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수 뎁스가 너무 얇아요. 다행히 최근에 루이스 디아즈를 영입하긴 했지만 루이스 디아즈도 혹사를 당할 확률이 너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무시할라 대체자도 필요하긴 하지만 케인 대체자 혹은 공격수 뎁스를 늘릴 만한 선수를 분명히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수비진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죠. 최근에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가 둘이 뛴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론적으로는 최근 뮌헨이 가진 어떤 조합보다도 정말 균형이 잡힌 선수예요. 왜냐면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같이 뛰었을 때는 두 선수가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 선수가 이쪽으로 갔을 때는 다른 선수는 후방에서 조금 조율을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선수 모두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후방이 순간적으로 뚫리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죠. 근데 우파메카노랑 요나탄 타를 보면은 한 명은 적극적이지만 다른 한 명은 더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슈퍼컵에서 분명 위험한 장면이 있었죠. 볼테마다에게 전반전 골 찬스를 잡고도 다행히 노이어가 어설픈 슛을 맞긴 했지만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 만약에 슈투트가르트가 정말 더 효율적인 팀이었다면 만들어낸 기대 득점 1.57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려서 슈퍼컵 우승까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은 초반이에요. 이 조합은 이제 제대로 뛴 지 한 경기밖에 없고요.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함께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맞춰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두 시즌 동안 뮌헨의 성과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은 수비 문제였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아시아 선수다 보니까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 준결승에서 노이어의 실책도 있었고 인테르전에서도 반복됐고요. 김민재 선수도 두 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우파메카노랑 타가 새로운 주전 조합으로 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또 중반까지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비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시즌 동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흔히 자신들이 약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리그 우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경쟁자로 떠올랐던 레버쿠젠도 완전 팀이 와해가 되면서 리그 우승을 위해 경쟁할 팀이 딱히 보이지 않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 이런 약점들을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리고 지금 왼쪽 풀백도 큰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알폰소 데이비스는 복귀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까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콤파니는 대체자를 찾아야 되고 분명히 모든 대체자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양쪽 수비 자원들 혹은 팀 내 스쿼드를 이렇게 포지션별로 땜빵을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스타니시티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 선수도 지금 포지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군데 땜빵을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영입된 일본 선수 이토 히로키는 센터백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오자마자 장기 부상을 당했고요. 아직도 부상 중이고요.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 선수가 과연 부상에서 복귀를 했을 때 영입됐을 당시만큼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 영입됐을 당시에도 분명히 뮌헨 주전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전급까지 성장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알던 뮌헨은 이러지 않았죠. 일단 저희가 알던 뮌헨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지나면서 루이스 디아즈를 데려온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도 언급했던 것처럼 은쿤쿠의 영입은 사실상 힘들어졌고, 뮌헨은 더 이상 과거처럼 원하는 선수를 당연히 품에 안을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오히려 코망, 사네, 밀러 같은 공격 자원들이 빠져나갔고 무시알라 장기 부상에 스쿼드 보강은 실패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보면, 과거에는 특히 독일 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뮌헨이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그 선수들도 이적료 혹은 연봉과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뮌헨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뮌헨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겠다라는 충성심과 그런 뭔가 로망과 같은 팀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뮌헨 진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삽질 많이 했습니다. 비르치 영입 실패하고 루이스 디아즈도 지금이야 영입했지만 본래 실패했었고요. 거기다가 니코 윌리엄스, 은쿤쿠, 거기다가 파리 생제르맹의 바르콜라 두 회 뭐 다 찔러봤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이적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적료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없었죠. 약간 뮌헨이 이런 공개적으로 영입 의사를 표출하면 지금 이삭과 뉴캐슬 그리고 리버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뮌헨이 원하는데 나 왜 안 보내줘?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속사정은 있겠지만 이런 의사들이 많이 표출이 됐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뮌헨은 리그에서만 뛰는 팀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리그 후반기도 아니고 리그 초중반에는 분명히 분데스리가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스쿼드 뎁스 강화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케인도 최근에 슈투트가르트를 꺾고 슈퍼컵 우승을 했잖아요. 경기 직후에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팀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케인은 제가 뛰었던 팀 중 가장 작은 팀 중 하나였습니다. 선수층이 지금 얇은 편이지만 이건 선수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케인의 말이 곧 메시지죠. 이제 챔피언스리그까지 나가는 팀의 공격수인데 현재의 스쿼드를 바라봤을 때 과연 시즌 막판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뮌헨은 분데스리가에서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일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유럽 정상급 클럽들과 대등하게 맞설 만큼의 두께를 가진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뮌헨은 우리에게 낯선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던 항상 모든 걸 쓸어 담던 바이에른 뮌헨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한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 딱 뭔가 체감이 되는 그런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뮌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